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8일 목요일 3교시 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에 대해서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은 여러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3교시잖아요. 3교시가 시작하는 시간이 있죠. 선생님이 이번에는 무조건 실시간으로 출석 체크를 한다고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 카톡방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보면 2반, 3반, 4반, 6반, 5반, 1반 전부 다 카톡방이 있어요. 지금 이 글을 보자마자 이 동영상을 보는 지금 즉시 카톡방에다가 출석 체크를 해주세요. 출석 체크는요, 선생님이 공지글을 올렸는데요. 이 공지글에다가 댓글로 출석했습니다 라고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수업을 들었는지 선생님이 다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지금. 지금 카톡방에 올라오는 출석 체크 공지글에 댓글로 출석입니다 라고 출석 체크 해주세요. 여기 지금 이제 기체의 부피 변화, 이번에 세 번째 시간이죠? 네, 온도와 부피 관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단 전 시간에 배웠던 거를 먼저 복습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체의 부피 변화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기체의 부피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압력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번에 배우는 온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압력에 대해서, 이 압력과 부피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우선 기체의 압력과 기체의 부피, 기체 얘기예요. 이 기체 압력과 부피 관계를 밝힌 사람의 이름은 바로 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일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자, 보일의 법칙은요, 되게 간단했어요. 그렇죠? 압력은 프레셔의 줄임말인 P였고요. 부피는 볼륨, 영어로 볼륨의 줄임말인 V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렇죠? 해서 영향을 주는 압력이 부피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압력을 P를 여기다 두고요. 부피를 Y축에 두었어요. 그리고 이때 기압 이렇게 단위가 있었죠? 그때는 기압과 리터를 사용했었는데요. 이때 이 부피와 압력 이 관계는 반비례였죠? 그래서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 보일의 법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됐었어요. P와 V를 곱하면, 자, PV는 일정하다. 맞죠? PV는 일정하다. 이게 법칙이었습니다. 이 PV를 나란히 썼다는 건요, 이 둘 사이를 이렇게 곱해주었다는 뜻입니다. 자, PV는 일정하다. 잠깐 이렇게 풀어서 써보면요, 어떤 압력이 P1일 때 그때 해당하는 부피를 V1으로 두고요. P1 곱하기 V1의 값은 어떤 일정한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달라진 압력, 두 번째 상황에서의 압력에서 이 부피, 기체의 부피 V2, P2의 값과 이 V2의 값은 같습니다. 이거를 곱한 값과 이거를 곱한 값은 서로 같아요. 이거 곱하기 이거 값은 이거 곱하기 이거 값과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르게 응용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P3 곱하기 V3도 같습니다. P3는 뭐 아무데나 찍어주고 그거에 해당하는 부피값을 V3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 어떤 기압에서 그때의 부피를 알면 기압이 어떻게 바뀌든 그에 해당하는 부피 변화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보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보일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오늘 배울 건 온도와 부피 관계죠?
자, 압력과 부피가 아니라 이번에는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그 관계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숙제로 내줬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잠깐 보고 올까요? 여러분들 다들 이 동영상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과제로 이 오줌싸개 인형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고 이 원리를 설명하라고 했었죠? 네, 이 원리 우리 다들 잘 대답을 해줬는데요. 이 원리는 되게 간단했어요. 우선 뜨거운 물에 담갔을 때 부피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차가운 물에 다시 담그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이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면 그 안을 물이 채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물에 채워진 상태고 위에는 이 공기가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자, 이때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 공기는 팽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팽창하는 만큼 물이 쏟아져 나오는 원리였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 내부에 들어있는 이 공기가 온도에 따라서 팽창하고 그에 따라 물이 밀려나오는 그런 원리였네요. 맞죠? 자, 이거에 대해서 영상 잘 봤으니까요. 우리는 그러면 기체는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는구나 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었고요.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부피는 팽창한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가 이번에는 내려가면 차가워지면 차가운 물에 담갔을 때 줄어들었죠? 부피도 줄어들었어요. 따라서 온도와 부피는 비례관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구글 클래스룸 2번 정답, 1번과 2번 정답이죠? 여기에 나왔네요. 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비례관계인 건 알겠어요. 그쵸? 비례관계인 건 알겠어. 근데 우리 저번 시간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그래프로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정확한 관계, 이 수학적으로 딱딱 떨어진 듯한 그 관계.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기체가 1기압일 때 풍선이 40리터였다면 얘가 2기압이 되면 풍선의 부피는 어떻게 변할까? 난 당연히 알아. 얘는 분명 20리터로 변할 거야. 라는 거 여러분들 딱 알죠? 1 곱하기 40은 40. 2 곱하기 20도 40. 그럼 얘가 10배로 기압이 10기압으로 압력을 확 높이면 10배로 높이면 풍선 당연히 몇 리터로 부피가 줄어들까요? 4리터로 줄어들겠죠? 10 곱하기 4는 40이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수학적으로 딱딱 맞는 법칙을 만들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름도 예뻐요. 샤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도와 부피 관계, 다른 말로 샤를의 법칙에 대해서 정확한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험 영상을 먼저 볼까요? 오늘의 실험 준비물을 소개합니다. 비커 2개, 온도계, 바이알병, 스포이드 이상의 준비물을 챙깁니다. 네, 여기 이 병을 바이알 병이라고 했잖아요. 바이알 병은요, 별거 없어요. 그냥 약병 같은 거예요. 주사기 액체 같은 걸 보통 담아놓는 밀봉하는 용도의 그 약병을 보통 바이알 병에 사용하거든요. 이거를 실험용품으로 그냥 가져온 거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뜨거운 물과 유리 제품을 사용하니 깨먹으면 혼납니다. 차가운 물을 받고 준비합니다. 빨대를 가로로 눕히고 물방울을 채웁니다. 막히게 물방울 넣고 빨간 선에 물방울을 위치시킵니다. 이제 빨간 선에 위치했으면 뚜껑을 다이아벽에 조심스럽게 눕힌 채로 닫습니다. 네, 지금 원하는 위치에 물방울을 위치시킨 다음에 바이알 뚜껑을 닫았죠. 그러면 이 병을 거꾸로 뒤집어도 물방울이 이 위치에 그대로 있게 되어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사용해서 안에 있는 이 바이알 병 안이 밀폐되어 있잖아요. 이 공기가 부풀어 오르면 공기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부풀어 오르면 이게 눈금만큼 올라가겠죠? 이거를 눈금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해서 그거를 실험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꽉 닫습니다. 이제 바이알병을 거꾸로 들어 올려도 물방울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42도 정도의 물이 만들어졌습니다. 40도 조금 넘는 40도, 41도, 42도 정도의 물을 준비합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찬물을 타서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바이알병을 집어넣으면 물마개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안에 있는 공기가 팽창해서 바이알병을 물마개가 집어넣고 이렇게까지 올라갔죠? 온도와 물방울의 높이를 기록합니다. 이 온도계 온도랑 바이알병에서 물방울이 찬물을 어디까지 넣은 뒤에는 올라갔는지. 잘 저어져서 열 평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찬물을 골고루 섞어줘서 전체적인 물의 온도가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때 낮아진 온도랑 처음보다 조금 덜 올라간 물방울의 높이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실험 결과를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줄게요. 이게 우리가 방금 봤던 실험의 그림입니다. 선생님이 그렸어요. 완전 똑같죠? 지금 물방울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 원래 있었던 입구에서부터 물방울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여기다가 표시할 거예요. 자, 여기 써있죠? 바이알병 입구에서부터 물방울까지 이 거리 값을 여기에 쓸 거고요. 온도. 처음에 우리 온도가 몇 도였죠? 40도, 42도였나요? 아까 영상에서? 네, 42도였죠? 그 42도였을 때 물방울이 어디까지 올라갔었는지 그거를 한번 선생님이 자를 가져다가 한번 재봤습니다. 네. 물론 이 자로 된 건 아니고요. 자, 여튼 재봤더니 15cm였어요. 42도씨였고요. 물의 온도는. 그리고 물방울까지 거리는 15cm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찬물을 부었는데요. 그냥 천천히 기다리면 온도가 점점 내려가잖아요. 봤더니 40도로 내려갔을 때는 물방울이 13.5cm로 좀 낮아졌어요. 얘가 좀 낮아졌어요. 물방울이 여기쯤까지. 온도도 내려갔고요. 좀 더 기다리니까 38도가 됐겠죠? 38도에서는 더 내려갔어요. 잘 재보니까 자로 이렇게 잘 재보니까 11.8cm 그렇게 됐었고요. 자, 옆으로 좀 더 가서 36도까지 온도가 이번엔 내려갔어요. 이때 이 물방울의 거리 높이는요 10.1cm였습니다. 자, 온도 더 내려가요. 34도. 똑같이 2도 내려갈 때마다 잰 거예요. 그러니까 8.6cm. 32도까지 내려갔더니 물방울이 입구에서부터 겨우
71cm까지 이렇게 낮아졌어요. 자, 이렇게 표로 눈금을 딱 정리를 했죠? 그러면 우린 이거를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쭉. 자,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우선 온도를 이렇게 막 0도에서부터 시작하기는 어려우니까요. 0도에서 막 42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 잠깐 건너뜁니다 라는 의미로 이게 물결 표시해주고요. 자, 여기서부터 32도부터 낮은 온도부터 표시해야겠죠? 32도 그려줄게요. 그리고 34도 2도씩 36도 작게 툭툭 38도 39 40 42도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입구까지의 거리죠? 대충 이렇게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7cm니까 이렇게 가죠. 15, 15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42도였을 때 물방울의 거리, 이 안에 있는 부피 팽창한 거를 의미하는 거죠. 이 물방울의 거리는요. 42도였을 때는 15였습니다. 자, 여기쯤에 점을 그려줄게요. 자, 그리고 40도로 줄였더니 13.5도가 나왔어요. 13.5도. 여기쯤이죠? 13.5도. 40도일 때 13.5도 이렇게 체크해주고. 자, 그 다음 38도일 때. 38도일 때는요. 11.8이었어요. 11.8. 한 이쯤 되겠네요. 그렇죠? 좋아요. 자, 그리고 36도. 2도 더 낮아졌어요. 10.1. 이쯤. 그리고 34도. 34도일 때는 8.6. 8.6 한 이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2도일 때는 7.1. 7.1 해서 이렇게 딱 그려주면 그래프가 자를 대고 한번 이어볼게요. 그래프가 일렬로 딱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우리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어떻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죠? 일정한 비율로. 지금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어요. 맞나요? 자,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2도일 때 정확히 1.5cm가 줄어들었고요. 또 마이너스 2도가 줄어들었을 때 1.7 정도 줄어들었고요. 또 2도가 줄어드니까 1.7 줄어들었습니다. 또 2도가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1.5, 1.5, 2도. 실험이라서요,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좀 더 정확한 실험 환경과 정교한 장비를 사용했다면 일정하게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손으로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필기할 필요 없고요. 지금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3번 문제. 여기. 탐구 2번. 이거 우리 선생님이 질문 과제로 내줬던 거였죠? 여러분들 계산하면 쉬웠어요. 온도가 20도 높아질 때 기체의 부피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라는 문제였는데요. 자, 20도 높아졌죠?
그러면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그러면 40도일 때에서 빼면 될 거예요. 80.1 마이너스 75.0은 5.1. 자, 나머지 전부 다 5.1씩 증가되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5.1 ml씩 20도당 5.1 ml씩 증가했다. 혹은 20도가 낮아지면 5.1 ml씩 감소하는 것도 뭐 마찬가지의 의미겠죠. 중요한 건요, 여기다 써주세요. 일정한 비율이라는 거. 교과서에 일정한 비율이라고 강조해서 여기 표시해주세요. 자, 이 일정한 비율 자세히 보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자, 일정한 비율이면 1도당은 얼마씩 줄어드는 걸까요? 이쯤 되면 한 번쯤 뭔가 풀어보고 싶죠? 자, 여기에 필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5.1ml라고만 써놨을 거예요. 그쵸? 자, 여기다 분모 이렇게 분자 이렇게 나누고 20도당이잖아요. 20도당 5.1ml가 변화한다. 그러면 1도씨당은 몇 ml가 될까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 10으로 나눠볼게요. 나누기 10. 쉽잖아요? 2도씨당 0.51ml 이렇게 바뀌네요. 맞죠? 자, 그럼 절반으로 다시 나눠볼게요. 1도씨당은 5.2를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0.255ml 이렇게 바뀝니다. 그쵸? 이 내용을 여기 안에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정확한 수치를 알았어요. 1도씨당 0.255ml씩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았네요. 그렇죠? (148페이지를) 한번 펼쳐볼게요. 148페이지를 한번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우리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기다 왼쪽에다가 표시할게요. 작게 온도와 부피의 관계 자, 일정한 압력에서 이건 당연한 전제죠. 일정한 양의 기체의 온도를 높이면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일정한 비율로 중요한 말이죠. 일정한 비율로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고 온도를 낮추면 온도가 낮아지면 일정한 비율로 기체의 부피도 줄어든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다시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온도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현상은요. 입자의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대요. 입자의 운동.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다시 딱 긋고 여기 설명하는 거죠. 입자의 운동으로 설명하는 거죠. 입자의 운동으로 원리 설명이 여기 아랫줄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을 때 훨씬 편하겠죠? 그럼 선생님이 교과서를 읽어볼게요. 자,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 4-11과 같이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들어있는 용기 속에 기체의 온도를 높였대요. 기체의 온도를 높이면 기체 입자가 어떻게 된대요? 기체 입자가 활발하게 운동한대요. 온도가 높아지면 뜨거 하면서 활발하게 운동한대요. 그래서 용기 안쪽의 벽에 강하게 충돌함으로 벽면이 밀려나면서 기체의 부피가 늘어난다. 여기에 밑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어디 보자. 기체의 온도를 높이면 입자가 활발하게 운동하고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게 된다. 자, 이번엔 그럼 반대로 낮추는 경우도 밑에 한번 볼까요? 자,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 입자가 이번엔 둔하게 운동한대요. 둔하게 운동. 해서 안쪽 벽에 약하게 충돌함으로 부피가 줄어든다. 자, 이렇게 원리를 설명하고 있네요. 그럼 지난 시간에 압력이랑 압력에 대한 모형이랑 잠깐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비교해볼까요? 네, 여러분은 여기 아래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건 즉, 입자 운동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면을 밀어내니까 부피가 증가한다. 자,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꼬리 길이 있죠? 온도가 낮았을 때, 그리고 높았을 때. 보면 꼬리 길이가 달라요. 얘는 꼬리 길이가 요만큼씩 짧고요. 좀 길어졌다가 여긴 진짜 길어요. 그쵸? 꼬리 길이. 이렇게 입자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잘 표시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압력은요. 충돌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래에 써주세요. 앞쪽으로 좀 넘기면 있죠, 여기. 몇 페이지인가요, 여기가? 144페이지. 여기는 입자의 속도는 똑같아요. 여기 있는 이 뒤에 화살표 같이 보통 화살표로 표시하는 이 부분의 꼬리 길이가 똑같잖아요. 온도가 같기 때문에 온도에서는 입자의 속도는 똑같지만 부피가 늘어나는 이유는 왜냐하면 충돌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좁아지니까 얘네들이 막 부딪히는 거죠. 많이 부딪혀요. 자, 여기는 입자의 속도는 똑같습니다. 같은 온도기 때문이에요. 144페이지. 자, 그런데 여기는 부피가 넓어서 그런가 좀 널널해요.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데 좀 덜 충돌합니다. 그렇죠? 좀 덜 충돌해요. 똑같은 속도인데. 자, 얘는 좀 좁아졌어요. 좀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 내부 압력, 밀어내는 압력이 느껴져요. 여기는 진짜 좁으니까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여기는 압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부피가 줄어들수록. 자, 여기에 키포인트는 충돌 횟수고요. 온도와 부피 관계에서 키포인트는 이 입자의 운동이에요. 입자 운동. 입자의 운동. 입자가 활발하게 운동하느냐, 둔하게 운동하느냐, 그리고 속도가 달라진다는 점. 화살표 길이가 달라진다는 점. 그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이 부분 교과서 148페이지 이 부분 빈칸으로 남겨져 있죠? 그쵸? 여기다 지금부터 필기할게요. 필기하는데 여기 맨 위에다가 내 이름을 써주세요. 1학년 4반 25번 가은쌤 이런 식으로 볼펜이어야 됩니다. 연필 인정 안 해요. 여기 위에다 써주고 지금부터 여기 빈칸에다가 필기할게요. 이따 과제로 당연히 그럼 이거를 제출하겠죠? 자, 자기 이름 이렇게 썼으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샤를이 이룬 샤를의 법칙, 샤를이 그래서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정확히 어떻게 수식과 그래프로 정의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우선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라고 이렇게 제목을 써주세요. 기체의 부피 변화 그래프. 자, 이렇게 제목을 딱 써주고
X축과 Y축을 그려주는 겁니다. 자, 이번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여기에 좀 빈칸이 있어야 돼요. 여기 좀 약간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약간 남겨서 그려주세요. 알았죠? 자, 이렇게 그려주세요. X축, Y축. 다들 준비가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X축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영향을 주는 요인. 그래서 X축에는 온도라고 적어줄게요. 온도. 온도 단위 섭씨 몇 도. 자, 변하는 거 온도에 따라 뭐가 지금 변하고 있죠? 온도에 따라 지금 부피가 변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세로축에다는 부피라고 써줘야겠네요. 그렇죠? 부피는 뭐 단위 리터로 할게요. 뭐 리터든 미리리터든 사실 상관없어요. 상관없음. 하여튼 뭐든 단위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온도 단위만 딱 정확하게 써주시면 돼요. 자, 어떤 0도씨일 때 온도가 0도인 어떤 기체가 있어요. 어떤 기체. 온도가 0도씨였어요. 이때 이 부피가 어떤 값이었습니다. 부피가 0도일 때의 값이 이렇게 딱 있어요. 이거를 우리 처음 온도니까 V라고 그냥 딱 V0라고 할게요. 0도씨일 때 0도.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딱 써줄게요. V. 딱 처음 초기값. 0도일 때의 부피, 어떤 공기,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그냥 딱 0도일 때에 뭔가 부피가 있어요. 그냥 V라고만 써줄까요? V. 딱 써줄게요. 자, 이걸 기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2배가 되나? 언제 2배가 되나? 이 부피가 언제 2배가 되나? 한번 계속 온도를 높여봤어요. 그래서 2배가 되는 온도를 찾았어요. 0도씨일 때는 이 부피였는데 이게 2배가 되려니까 0도씨일 때 2배였는데 이게 2배가 되는 이 온도가 있었는데 이게 몇 도였냐면 여러분 주의해서 잘 보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비밀번호 3자리 273도씨 273이라고만 딱 써주면 되겠네요. 273. 자, 그리고 이번에는 3배가 됐어요. 3배가 될 때까지 한번 계속 온도를 높여봤어요. 그래서 3배가 되는 온도가 몇 도였냐 했더니 몇 도였냐면요. 546도에서 3배가 됐어요. 그런데요. 이 간격이 일정한 거예요. 273도 올라가니까 이 부피가 2배가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자, 546 빼기 273은 똑같이 273도를 더해주면 546도가 돼요. 온도가 2배가 되니까 부피가 또 올라갔네요. 그쵸? 2배가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273도마다 부피가 곱하기 2가 되는구나. 또 곱하기 3이 되는구나. 273도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일정한 비율로 바뀌는데 그 비율이 273도씨만큼이구나. 하면요. 마이너스로 점점 줄이면 부피도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부피가 0이 되는 온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아마 똑같이 마이너스 273도일 거야 라는 법칙을 딱 숫자로 수치화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샤를이다. 그래서 이거를 샤를의 법칙이라고 딱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필기하시면 돼요. 필기하면서 이제 들으세요. 그래서 샤를은요,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는 그 종류와 관계없이 일단 처음 0도씨일 때의 부피가 온도가 높아지면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 0도씨일 때의 부피가 1도, 정확히 1도씨마다 부피가 273분의 1
배씩 V를 곱한 값이면 돼요. 이 1도마다 273분의 1 곱하기 V만큼 증가한다. 자, 이거를 알아내는 거죠. 자, 아래쪽에 한번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한번 필기로 써줄게요. 샤를의 법칙입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는 기체의 그 종류와 상관없이 이거는요, 0도씨일 때 부피만 알면 되거든요. 그게 산소든 질소든 헬륨이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0도씨일 때 부피가 몇 배만큼 이렇게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법칙이기 때문에요. 종류는 상관없어요. 그 종류와 상관없이 온도가 1도씨 높아질 때마다 부피는 여기 잠시만. 여기는 0도씨일 때의 부피 V에 0도씨일 때의 부피 V에 273분의 1배씩 증가하더라. 자, 이 273배씩은 이건 어디서 나왔나요? 자, 보면은 부피가 2V로 V만큼 증가했어요. 그쵸? V만큼. 그럼 이 기체의 부피가 V만큼 증가하려면 온도는 273도의 온도가 필요해요. 그쵸? 273도씨마다 V만큼. 또 V만큼 2V에서 3V로 V만큼 증가했죠? 플러스 V만큼 증가했더니 그때 또 온도 몇 도 필요했어요? 지금 가로축 273도씨. 또 273도씨만큼 273도씨가 올라가면 부피는 V만큼 0도씨일 때 부피 VV만큼 증가했습니다. 자, 따라서 그러면 1도씨로 나타내주고 싶으면은 여기에다가 여기 다 분모 분자에다가 나누기 273을 해주면 되겠죠? 똑같이 273을 나눠주면 될 거예요. 자, 273 나누기 273은 1도. 그래서 여기 1도. 그리고 V는 273분의 V. 그러면 우리 알 수 있네요. 그렇죠? 1도씨마다 V가 273분의 1만큼씩 1도마다 273분의 1배씩 증가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구의 법칙? 누가 발견했다? 샤를이 발견했다. 그래서 샤를이 발견해서 공표해서 샤를의 법칙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이거를 공식으로 정리하는 건 학교에서 할게요. 학교에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오른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어디 봅시다. 문제. 오른쪽 149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풀어볼게요.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는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늘어드나요? 온도가 높아지면 안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벽을 막 밀어요. 그래서 부피는 늘어난다가 정답이겠죠. 자, 다음 2번입니다.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 입자가 어떻게 운동하죠? 그렇죠. 둔하게 운동하여 용기 벽면을 약하게 충돌하므로 기체의 부피가
줄어든다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3번은 여러분들에게 내주는 숙제입니다. 자, 냉장고에 보관했던 달걀을 바로 삶았대요. 그러면 달걀이 깨집니다. 왜일까요? 이걸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로 설명해 보는 겁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돼요. 온도. 네, 냉장고에 있었을 때 차가웠겠죠? 그리고 삶으면 온도가 높아져요. 온도가 높아지네요. 그럼 부피는 달걀 안에 있는 그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왜 달걀 껍질이 깨질까요? 그거를 여러분의 생각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몰라서 살짝 좀 찍었다. 자신이 없다. 하면은 일단 내 생각을 쓰고요. 여기다가 살짝 연필로라도 써주면 별표를 쳐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과제 말씀드릴게요. 오늘 과제는요,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제 말했는데요. 일단 이겁니다. 여기 오늘 과제. 우선 첫 번째는요, 몇 페이지죠, 이게? 148페이지. 필기. 인증사진. 2번. 이번은 149페이지. 3번 문제. 그것도 인증사진. 자, 그리고 세 번째 과제. 좀 많아요, 이번에 과제. 이번 과제는요, 151페이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151페이지 문제 풀어오기. 사진 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 과제 정리해드렸습니다. 알기 쉽죠? 오늘 과제는요, 이렇게 사진 3장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48, 149, 151페이지 이렇게 풀어서 각자 해서 사진 인증사진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세요. 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 네, 이거 좀 늦어도 괜찮으니까요. 오늘 안에 꼭 내주세요. 오늘 적어도 2시 30분 전까지는 아니. 오늘 점심 전까지. 좀 많잖아요. 숙제가 있으니까 점심시간 전까지예요. 오후 1시 전까지. 1시인가? 네. 1시 전까지 제출. 안 하면 전화 갑니다. 자,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문제 내용 어렵진 않았나요? 어려웠다면 어려웠던 부분을 한번 댓글로 써주세요. 어려웠던 부분을 댓글로 써주면 선생님이 댓글로 좀 자세히 설명하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더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문은 댓글로. 과제 지금 해서 되도록이면 바로바로 내주세요. 알았죠? 자, 그럼 모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